현재 여수는 가장 아마 우리가 여수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민들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더욱 이번 6.3 지방선거가 여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부터 자기 지역구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하 선거구 기호 3번 이상호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서강동, 충무동, 중앙동, 동동, 한려동 5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여수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배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선거구는 월호, 국동, 대교, 돌산, 남면, 삼산, 화정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기초의원 나선거구 월호 국동 대교동 조국혁신당 시의원 후보 백진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시의원 후보 자선거구 신기 시전 웅천의 예비후보자 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역의원 제3선거구 동으로 말하자면 문수동, 여서동, 광림동 이쪽 지역에 조국혁신당 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준비하고 있는 김점유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후보님들 중에는 기존에 정치 활동을 하시거나 또 시의원도 이렇게 역임하고 특히 이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선 중진급에 속하시고 우리 김상일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는 진보당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조국당을 오셨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정치 구도가 거의 민주당 독점화돼 있는 구조거든요. 각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현재 우리 여기 계시는 조국혁신당 후보님들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이상호 후보님부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의 차별보다는 개인적인 차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아마 정책 조율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무 경험도 풍부하다 보니까 아마 당정 간의 조율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행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나서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일을 해오면서 이 동네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맡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치에까지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별점으로 보자면은 기존에 이제 정치의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저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민주주의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지역의 민주당 후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장 기초의원을 예를 들면 가장 열심히 뛰고 가장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역에 묻혀서 함께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의원이 저희 지역구에 2명 있는데 한 분은 출마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 결정이 나기 전에도 지역에 도지사 출마자들 정치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행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출마가 결정됐음에도 일다시 가를 받냐 나를 받냐에 따라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자체가 이것은 지역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에 충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어서 선거라는 것은 주민이 투표하는 거지 당에서 공천 입고로 당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당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주인이 주민이고 지역으로 생각하느냐, 당으로 생각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침마다 매일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방금 우리 그 백진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좀 가장 크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상일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 후보자들의 가장 큰 차별성을 보면 정치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독점적 정치가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일당 독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100점 만점 백준호가 이야기했던 한 것처럼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행보, 뭐 4년 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기본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 이런 철학들이 부재해서 오로지 자기 일신상의 성공 내지 이 시의원이나 도의원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보면 그래도 그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 여수 정치가 타 지역에 한 10년, 20년 뒤진 이유가 독점 정치 때문이라고 보고 이걸 정말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보자 그런 생각들로 하고 다 나와 계셔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큰 그게 정치를 시작하는 생각의 차이점, 그게 정치 철학의 부재와 기본적인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느라고 감옥살이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갑지역구에 어떤 민주당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서 2번이나 감옥살이를 했는지 그까 일일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장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수배도 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에 당선되면 특별시 시의원이겠죠. 그런 끈끈하고 유대감 깊은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남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우리 갑지역구 어떤 도의원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시도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시도의원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최문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지역민들하고의 접점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나 전망을 떠나서 두 번째로 좀 조국 혁신당이 여수에서 반드시 조금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짧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극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 없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당의 지시라는 명분 하에 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남면 다리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꼭 여수시로서는 필요한 다리이긴 하나 정책 승인상으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서문수 그쪽에 있는 여서문수와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시급하거든요. 그게 한 달 3천억 드는데 이게 당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냥 인사천리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식의 정책이 지금 현재 다분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국혁신당이 여수시 의회에 입장해서 매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일당 독점을 해오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수 호남권에서는 거의 또 동일한 문제일 텐데요. 특정 당에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당은 너무나 다른 이제 그 노선을 가는 당이기 때문에 그 호남 지역에서는 그 지금 현재 뭐 독점하고 있는 특정 당을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대안 제2의 선택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투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대안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일당이 독점하면서 그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갔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인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민주주의 후퇴하면서 또 거기에 모자라서 무투표 당선까지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뭐 아주 그 후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조국신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서로 선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우리 지역은 좀 덜하지만 갑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조차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1-가 아니면 안 나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편하게 지금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가들은 활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나마 피켓 들고 나오고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데 공천 입구로 그것은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쟁이 저희 이제 슬로건이기도 했었는데요.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는 원초적인 목표가 지금 벌써 실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이웃에서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하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근데 우리 여수의 정치인은 채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들 전체가 뭐 거의 전체가 민주당. 이랬을 때 잘해도 흥, 못해도 흥. 시의원들이 막 채찍을 때릴 수가 없어요. 다음 공천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찍을 했다가는 다음에 공천을 못 받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조국 혁신당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이제 의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채찍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삶의 향상 또 우리 지금 여수가 침몰하는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여수에서 조국 혁신당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9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8번의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32년가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32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여수의 도의원, 즉 광역의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특별시 시의원에 해당되는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좋은 후보들이 도전을 함으로써 이런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광역의원이 존재는 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조국혁신당의 여러 후보들,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광역의원들의 도전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조국혁신당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이렇게 기초의원들 또 광역의원들은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따와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어제 그제 한 바퀴 돌았어요.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인물인데 분명하게 그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인물에서 낫다고는 이야기해요. 당하고 이런 이 되면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좀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좀 세 번째 질문을 세 번째는 각 키에 우리 후보님들의 가장 자기만의 실현할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만 중요한 아주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을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또 좋을까요? 일단 2014년부터 그때 5기 인선 5기 때부터 시작했던 그 동원 보건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지금 아직도 질이 멸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현재 땅은 매입 140억 매입돼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지금 최근에 250억 책정해서 투용전 심사를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2029년까지 완성한다는데 과연 또 여수시가 현재도 지금 뭐 동백농림복지관도 예산이 없어서 17억이 없어가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못한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선이 되면은 동원 복원 작업을 2029년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진안관을 되게 좀 아쉬웠던 게 진안관이 이제 개보수를 막 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 진안관을 가지고 좀 어떤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들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한다면은 거기가 진단관이 저희들 여름에는 엄청나게 시원한 장소였거든요. 공부한 장소하고 뛰어놀던 장소예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화재로서만 뭐 지켜보고 이런 아이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뭐 거기서 낮잠도 잘 수 있고 학생 들어와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 하나. 네, 지금 여러 분야로 지금 아주 중요한 공약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여수의 그 해양수산 발전 쪽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단이 지금 많이 위기에 있지만 이제 산단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좀 여수가 경쟁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부분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뭐 수소 발전이든지 뭐 AI 시대에 발맞춰가는 그런 뭐 필요한 쪽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받은 우리 여수 지역은 역시 해양수산이 1번이다. 그리고 여수의 제1산업은 수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 발전과 경제, 여수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제 공약은 중요한 뭐 그쪽 부분으로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자면 수협 중앙회를 여수로 본점 이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되니까 중앙 기관 정도는 하나 정도 여수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하는 공약 사항과 제가 이제 다 다녀보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 사항이 조금 이질감이 좀 있어요.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우선 당장 본인들한테 혜택이 오는 공약 사항을 원하는 거고요. 이제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원하는 건데요. 저는 국동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동 그 전남대 캠퍼스에 복합 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싶어서 기존부터 준비를 해왔고, 교육부랑도 계속 질의를 하고 회답을 받았고, 이게 저희 같은 당의 명창한 시장 후보와도 공유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같이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해보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그걸 필요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봉산, 옥동, 신월동, 남산동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는 여수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젊은 층이 빠져나갔다는 건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부분 웅천이 생기면서 그나마 저희 봉산, 옥동, 신월동에 남아있던 초중고를 키우던 자녀를 키우던 40대, 50대들이 웅천으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키우는데 가장 문제점은 도서관, 학원이 없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체육센터, 가장 쉽게 말하면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지금 주변에 돌산, 진단 경기장, 그다음에 오동도, 뭐 웅천에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 이게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국동 캠퍼스의 체육관이 바닥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건축 면적이. 그래서 교육부에 문의를 했더니
하다면 6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면 연면적으로 한 3,000평 정도가 돼야지 제가 제시했던 문화복합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가능한데 그거는 시와 연계해서 추후 계속 논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해답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순위 공약으로는 국동 캠퍼스에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웅천 쪽에 특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이제 초등학교가 3개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가지고 중학교부터 지금 외지로 이 주택 이 등하교를 하는 애기들이 많아서 지금 교육청의 기본 그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소비자 있는 곳에 학교를 짓는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를 짓는다, 뭐 이렇게 기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를 아마 중고등학교가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그걸 시급하게 공천했다가 설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업을 선행 쪽을 먼저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요거 이제 추가로 부가적으로 우리 하수종말 철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제 이쪽에 그 꿈에 그린 물론 아파트 짓기 전에 있는 거니까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뭐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에 그 냄새 나는 것 그 전에 우리 국가산단 이 화학산단이라서 폐수종말 처리장이 공장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 규제를 해가지고 냄새가 폐수종말 처리장 공장에 가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RTO 공법이랄지도 요즘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저기도 뭐 50억에서 100억 이내 투자가 되면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95%, 98% 잡을 수 있다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공법이 있어서 그것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걸 왜 안 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무조건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 다시 시정을 하고 수정하고 또 연구해서 하면은 충분하게 하정말 철장 악취 제거를 거의 뭐 95% 이상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수공을 처리 지중화가 가능합니까? 저가 이제 그 지중화를 뭐 시장 후보가 내서 한번 알아봤더만 한 뭐 1조 정도 있으면 뭐 가능하긴 하다. 근데 거의 뭐 상당히 어려운 나는 그 좋은 공법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거 하면 냄새 잡는 거는 뭐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시민들 그쪽에 창문 좀 열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할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지역에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 벌써 30년 넘고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를 좀 재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그게 민간 영역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게 이제 제대로 이제 민간 영역에서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보태가지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수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압도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고 이런 제조업 도시로서 경쟁력,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게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 기존에는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제조업 환경들을 잘 활용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제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해보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관련 산업 이런 쪽들을 좀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요. 여수 MBC 이전과 관련된 입장이 어떠하신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가구보조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여수 MBC 이전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다가 국비 예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방송 시설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걸 주교원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그 예산이 이월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수 순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천 시민들이 그 예산을 뭐 그 돈 예산이 뭐 한 150억 돼야 될 건데
과연 그 승인해 줄 것인가, 민간 기업을 위해서 그게 또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그것이 못 가게 됐다고 한다면 뭔가의 이제 대안 좀 우리 쪽에서 여수 쪽에서 나와야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 산단 사태 때 지금 개발을 하자고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가 너무 많이 노후돼 있으니까 좋은 그 넓은 땅을 좀 개발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여수 MC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예전 종상향을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15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래야지 뭐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시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그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시민에게 뭐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수 MBC 그 사업 이전이나 그 산단 사택 개발 문제도 같이 같은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수 MBC마저도 예를 들어서 순천에 뺏긴다든가 이러면 여수 시민들의 상실감이랄지 여러 가지가 또 지역의 사실 문화를 선도하는 뭐 이 방송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여론 수렴하는 창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상당히 구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방송국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뺏기면 여수에 정말 이 뭐라 그럴까 허탈감 내지 여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마어마한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 요구안도 어느 정도는 우리 여수시에서 들어줘야 된다. 못 가게 하려면 그러면 가게 놔두든가 그런 감수하고 그러면 이제 전치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MBC에서 요구하는 것들 100%는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요구안을 들어주고 그 대신 또 지역에서 여수에 남아 MBC 요구안 우리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여수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대안을 좀 만들어서 요구안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송국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막는 것이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심 탐방을 해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뭐 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선 8기에 대해서 조금 작게나마 좀 이렇게 후보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새로운 후보자가 또 그걸 딛고 또 지역의 어떤 미래를 조금 제시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내선 8기를 평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의 리더인 시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여수를 이끌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수가 지금 현재 계속 침체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공단 문제도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액션 자체가 없다는 거 그런 게 아마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현 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특히 이제 시장 쪽 상인들께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 민선 8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일당 독점 정치와 그다음에 밀실 정치의 폐해가 이제 드디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조국신당과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민선 8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항상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뭘 못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부터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중앙부처나 청와대 뭐 그런 데를 정부 청사를 자주 올라가거든요. 세종시 가서 직접 중앙에서 기재부도 만나고 하면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다니면서 청와대도 가고 그런데 과연 우리 여수시 민선 8기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점이 있는가 그런 점 반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다녀보면 아까 이상 후보가 말했듯이
그 단편적으로 정기명, 무기명이라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이게 뭐 지금 민선 8기 시장만의 무능왕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 제도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그전 시장에 했던 진행 중인 업적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진행해 나가서 시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정책이라고 꼭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전 시장이 하던 거는 성공의 마무리가 되면 결국 시작했던 그 전 시장의 업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되겠죠. 다시 왜 전 시장 다음 또 지방선거의 경쟁 상대가 되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문제점들이 지방 발전에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을 많이 계산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나온다면, 만약에 현 시장이 잘한 점이 있었다면, 그거 진행하고 있었던 잘된 점이 있었다면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잘못된 점에 진행하면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거는 네거티브적 성격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단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까? 뭐 사는 것도 좀 덜 폭한 것 같고,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 이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더한 사람의 그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번 8기 때의 시행정을 보면서 많이들 시민들이 느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박람회 하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박람회의 주 컨텐츠가 뭔가, 이 목적이 뭔가, 요걸로 해서 이 우리 여수시에 남는 게, 이후에 남는 미래가 뭔가, 요 전혀 뭐 없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건의를 하자면, 나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두 명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걸 뭐 그냥 보여주기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여수시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시민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허리띠 절매고 이렇게 갑시다,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거기서 어떤 그 싱크탱크에서 체계적이고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부단히 개발해내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여수의 비전을 만들어 갔으면 좋고, 그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행정을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미래 비전이 보여야 지금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시가 발전해 나가고 이러지 않을까 싶고. 시장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돈과 사람과 권한이 있어야지 뭐를 하는 것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이 오든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런 한계 속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된다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기초적인 소양이라든지 뭐 실력 또는 지식, 뭐 종합해서 뭐 이렇게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겸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 그 정치를 주도한다면, 그런 매우 제한된 그런 재원과 권한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방안으로 지역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민선 8기에 대한 뭐 평가들은 각 후보자들도 약간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비슷한데 이제 해석이나 아니면 풀이의 과정에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 쪽에서 볼 때는 민선 8기는 되게 좀 굉장히 많이 부정적입니다. 9대 때는 상당히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공약 사업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 복지원처럼 지금 시 예산이었다는 핑계로 모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안 해줍니다. 올 연말, 지금 원래 6월 30일 준공인데 7월 30일과 12월 30일 연장을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불급한 예산 삭감해가지고 이런 지금 꼭 시민들의 필요한 지금 우리 원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동백 노인 복지에 언제 개관하냐 계속 그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면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파악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일단 들어가자마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여수 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쳐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일단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박람회 부지 사후 활용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사후 부지로 이제 빗섬이라든지 핫골프 그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박람회 성공 개최, 그다음 두 번째가 선박람회 부지 사후 활용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하루가 급한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공동 하루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그 노인분을 좀 구해드린 일이 있는데 뉴스탑에서는 보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생명을 아주 소중한 생명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하루 시급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바로 공약에 바로 집어넣었는데 그 노인들 SOS 호출벨 아주 시급하더라고. 그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저는 CCTV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바로 한 번 누르면 착용하고 있다가 한 번 누르든가 무슨 감지가 생기면 바로 신호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SOS 호출벨 그 보급 사업에 대해서 빠른 조를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상호 후보가 말씀하신 파악하는 데가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후보로서 돌아다니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메모해놓은 그 크고 작은 그 민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국동주택단지 그 올라가는 길 쪽에 굉장히 협소한데요. 그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나 주차 타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편도 주차를 원하셔서 편도 주차를 주 간격으로 한쪽으로만 해놓으면 그 우측 편도 주차는 우측 사람들이 불편해하시고 좌측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과거 여수 문수처럼 편도 주차를 하되 주 단위로 좌측과 우측을 교차해서 하는 걸로 그건 뭐 딱히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주민공청회 열어서 그것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이제 지역구인데 요즘 이슈가 많이 됐죠. 뭐 충주면도 왔었고 그다음에 폐어선을 지금 당장 뭐 보상을 하고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지만 우선 상황 파악, 폐어선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스템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폐어선은 지금 현황 파악도 보니까 물어보니까 현황 파악도 정확히 안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할지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대부분 다녀보니까 경로 다니고 지금 저희 그 정류장에 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해주냐 시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 민원인들한테 이거 왜 안 해준다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악해서 제가 세 번째로 할 건 정류장에 유지 보수를 세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한 절반 정도가 물이 다 새더라고요. 업무 파악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혹시 뭐 예산이 세워져 있다든가 요리 하면 못하게 막는 것이 최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싶고 아까 이야기했던 싱크탱크를 구성하자라는 제의나 그런 것들을 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그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제 또 지금 우리가 통합특별시가 되는데 통합특별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발전 방향이랄지 그쪽 예산 가지고 오는 거랄지 거기에 추가로 뭐 15조인가 더 나오는 그 예산을 어떻게 무슨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갖고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미래 발전, 시민들의 삶의 개선 이런 것들에 무슨 사업을 해야 만들지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통합돼 가지고 광주하고 전남이 보태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당히 뭐 이 예산 자체가 광범위하고 뭐 전남만 이것만 가지고 한가하고는 아주 상황이 180도 바뀔 것이다라는 예상이 돼서 좀 그와 관련 기술적으로 잘 해야 그쪽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 하고, 아까 이제 선박람회 어찌됐든지 치러야 되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효과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도 개발해서 뒤에 사후에 좀이라도 여수 발전에,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건이 없는가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박람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박람회 이후를 대비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 예상되는 연간 예산이 대략 25조 원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여수시 1년 예산만큼의 예산을 특별시에서 여수 몫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에서는 여수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여수시장이나 여수시 시의원이 아니고 특별시장하고 특별시 시의원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예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당선되면 뭐 100일이 아니라 한 1년간은 통합 전남 광주시가 여수가 소외되지 않고 산업적인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이렇게 그런 예산을 배분받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광역 교통망 이런 것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 던졌던 것은 뭐냐 그러면 4년 동안에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각오로 이 정치를 주민들을 위해서 쓰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끝으로 되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서의 덧붙이거나 아니면 또 각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수 시민들, 위대한 여수 시민들이 저희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전 총선 때 48%라는 득표율로 저희 조국 혁신당을 탄생시켜줬고 12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몰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방선거 후보들이 여수 시민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지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일부터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중용 23장입니다. 중용 23장인데 그 말을 보면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겉으로 배어나고 겉으로 배어나면 이내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드디어 생육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용 23장인데요. 이건 저의 좌우명이고 정치에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부터 기초부터 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지만 저희 당은 공산동, 옥동, 신월동, 남산동 주민이 제 당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주민의 조국당의 강령의 기본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시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기존 시의원들과 틀리게 제 집이 시의회가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봉산동, 옥동, 신월동이 남산동까지가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은 구석구석 청소하러 다니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파악을 하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사는 동네가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석구석 뛰어다니는 기존 민주당, 기득권당의 시의원과는 틀린 정말 틀린 왜 지금 조국 혁신당 다당제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입니다. 큰 집에서 살림을 잘못해서 쫄딱 망할 판인데 작은 집에 한번 살림을 맺기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시장도 조국 혁신당 후보를 좀 지지해 주시고 시의원, 도의원들도 조국 혁신당 사람들을 좀 지지를 해서 한번 당선시켜서
일꾼을 한번 써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집 사람들도 살림을 영 잘한다. 그리고 그래야 큰 집 사람들이 다음에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누가 우리들 삶을 나의 미래를 잘할 것인가 그때 한번 작은 집 식구들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 제3선거구 김정유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조국혁신당 소속 그런 후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